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려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약국에 감기약을 사러 가기 전에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생강은 강한 맛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매운맛 속에 감기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숨어 있는데요. 여기에 달콤한 배, 시원한 무, 그리고 향긋한 팥뿌리를 더해 달이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천연 감기약은 특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동시에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줍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감기 증상이 빠르게 나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은 생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강은 원산지가 동남아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약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식재료 및 약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한국의 전통 의학 서적에도 생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특히 한방에서 소화기 질환과 면역력 증강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생강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력을 높이며 감기를 예방하고 가래를 없애는 데 사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생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기침과 가래에 좋습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기관지의 점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생강은 점액을 묽게 만들어 가래를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래가 목에 걸려 있으면 기침이 심해지는데요. 생강이 가래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빠르게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관지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기침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소화 기능을 돕는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위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강은 위에서 음식이 빨리 내려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위액 배출 속도를 최대 50% 증가시켜 위가 더부룩한 증상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면 소화불량이나 속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생강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강은 구강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입속 세균을 억제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향균제인데요. 최근 연구에서도 생강의 활성 성분이 충치 예방과 구취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강의 항염 성분 진저롤, 쇼가올이 잇몸 염증을 줄이고 잇몸 조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제학술지 논문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치주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평소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분들에게 생강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염증 조절 및 자가 면역 질환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JCI 인사이트 최근호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루푸스 및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20mg의 진저롤을 섭취하게 한 후 체내 염증 반응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급성 염증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인 CAMP라는 물질이 증가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생강이 이러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다 섭취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적당량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에서 4g 정도가 적당한데요.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자극이 강한 식재료로 공복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구토, 위염 또는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생강차에는 꿀이나 유제품을 곁들여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혈액응고장애와 혈액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지만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산부는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의 생강은 입덧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자궁수축을 유발해 유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에서 2g 이하로 섭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과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의사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드물게 피부 발진, 두드러기, 눈 자극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생강의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능은 노력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이 명언은 성공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는데요. 호날두는 타고난 재능을 넘어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호날두는 혹독한 훈련이 없다면 재능도 쓸모없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날두의 태도는 노력이 재능을 뛰어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